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을 짚는 맥모닝 인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주식시장 주린이 이거 하나만 알아도 고수될 수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요새 시장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부 테마주 급등주들이 어떤 초보 투자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어떤 손길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테마주 급등주의 어떤 끝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리고 어떤 초보 투자자가 일반 개미가 그런 테마주 급등주에 따라다녀 가지고 수익 볼 가능성, 거기서 어떤 승리자가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세력이나 선수들의 어떤 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내가 진짜 좀 손절에도 능하고 어떤 정말 선수 트레이더에 가깝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좀 어떤 내 자산을 지키는데, 내 재산을 지키는데 바른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게 먹어도 대형 우량주에 집중하자. 자, 그러면 대형 우량주, 그 잘난 대형주 개똥주 아니냐,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지 대형주라 해봐야 맨날 내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진입 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들어오셨던, 진입했던 투자자들, 붉은 개미들, 상승장만 보다가 최근에 어떤 하락장 완전 토 쏠리죠. 시장이 어떤 장밋빛, 그리고 어떤 꿀 빠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토 나오는 그런 시장을 떠나고 싶은 그런 어떤 환멸감, 어떤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는데, 사실은 진입 시점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가 어떤 환자의 맥을 짚어보면 그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차트에서도 어떤 이평선 하나만 잘 그어도 어떤 그 해당 기업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맥이 되는 게 차트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 말씀드리면, 월봉의 62평, 122평이 되겠습니다. 월봉의 62평이면 60개월 선이죠. 그러면 1년에 12개월이니 5년을 곱하면 60개월이죠. 그래서 60개월 선은 연봉의 5위평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0개월 선은 1년 12개월에 10년을 곱하면 120이죠. 그래서 연봉의 12평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맥을 62평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여러 종목들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 삼성전자를 보시면 뭐 진짜 정말 위대한 기업이죠. 보시면 단 한 번도 90년도에 어떤 성장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60월봉 60개월 선과 이 노란색 120개월 선을 단 한 차례도 깨트린 적이 없는 그런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최고의 우량주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수백만의 어떤 주주로 지금 삼성전자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장기간 인정받았고 사랑받았던 그런 성장한 주식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진입 시점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서 들어가신 투자자들은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한 신물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물론 이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진입 시점이 잘못되면 상당 기간 마음고생만 하고 결국엔 본전에 나오거나 별 재미 못 보고 나오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우량주라도. 그래서 우리가 진입 시점이 중요한데 그 포인트를 62평, 122평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62평이 올 때마다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성공이죠. 이때는 62평 잠깐 깼지만 어떤 120개월 선과 붙어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렇듯 60개월 선이 어떤 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하는 주식의 맥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어떤 삼성전자가 90년도 때부터 수익률 우리 2만% 이상 냈다면 우리 네이버는 오히려 2000년대 들어서부터 어떤 지금까지 더 짧은 기간에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준 정말 우량주죠. 또 지금은 어떤 많은 이번에 신규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고생을 시키게 한 그런 종목이지만 그동안의 성장, 어떤 주가 상승 이런 걸 보면 정말 좋은 주식이었습니다. 이게도 마찬가지로 60개월 선 그리고 120개월 선 연봉의 12평이죠. 10년 어떤 이동평균, 그 다음에 5년 이동평균, 이거에 맞춰서 어떤 성장 기업을 매수 진입 시점으로 잡아서 장기로 가져가면 승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시점은 어떠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은 조금 위치가 좀 어중간하죠. 이게 어떤 한 25, 이까지 다이렉트로 안 내려오더라도 이평선이 서서히 올라오고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조정받고 이 부근에서 진입한다든지 하면 어떤 중장기 투자의 어떤 진입 시점으로 어떤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은 거의 저점에 다가오지만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로 보시면 카카오도
예전에 다음이었죠. 다음이 카카오랑 합병하면서 어떤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 투자해서 어떤 카카오 플랫폼으로 급성장하는 이런 시세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또 전제로 하나 깔아야 될 게 차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차트만 봐서는 안 되겠고 일단 펀더멘털이 일단 기본에 깔리고 먼저 기업을 봐야겠죠. 기업을 분석하고 이 기업이 향후에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입 시점을 이제 차트로서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 보시면 어떤 투자 집중의 시기 당시에는 어떤 60개월선과 120개월선이 좀 완만한 정배열로 어떤 좀 상승 박스권에 낮은 기울기로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이게 성장 어느 그 변곡점을 지나서는 고속 성장의 어떤 그 고속도를 달리는 그런 길을 밟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어떤 진입 포인트 시점을 잡을 때 항상 60개월선, 120개월선 근처에서 진입을 해서 엉덩이 투자 존버하면 어떤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이면 사실 뭐 부동산이 뭐 10년 만에 2배, 3배 이거 저리 가라입니다. 이런 좋은 우량주 장기 투자 진입 시점 잘 잡아서 하면 10배거 낼 수 있는 부동산보다 훨씬 유리한 게 주식 투자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은 또 조금 애매하죠. 어떤 중장기 진입 시점으로 보기에는 60개월선과 120개월선 그 어떤 주가와의 괴리가 좀 있죠. 대략 뭐 물론 한 8만원에서 7만원 요 구간은 어떤 중장기 진입 바닥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60개월, 120개월선 어떤 상승 각도를 높이는 어떤 한 무릎 한 3부, 4부 능선 정도 되어 보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어떤 조정시마다 중장기 관점에서 사는 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대표적으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정배열 초기 이런 데 있었고요. 이때도 어떤 기회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행돼야 될 것은 어떤 기업 분석 그에 발맞춰 어떤 이런 부근에서 사놓고 묻어두면 정말 큰 시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점은 지금 62평이 상당 기간 이래 상승으로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60과 120 간격도 좀 벌어졌고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을 보시면 62평을 좀 깬지 오래됐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다고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볼 때 여기서 오랫동안 뭐 지지받고 이렇게 좀 그런 거에서 실패하고 뭔가 좀 무너뜨리면서 내려간다.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고 물론
여기 120개월선, 여기 딛고 재차 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기업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진짜 극단적으로 이걸 또 깨고 완전히 좀 기업이 어떤 역성장 국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62평을 깼을 때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기업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OCI 대표적으로 보시면 네, 마찬가지 중장기 진입 시점은 62평이 되겠습니다. 월봉 62평, 올랐던 게 빠져도 62평. 그러나 이때 들어가면 어떤 손절의 기회, 손절도 짧고 어떤 빠르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고 들어갔다 해도 이렇게 이탈하면 좀 위험 관리를 하는, 이걸 이탈하면 뭔가 기업의 성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평 하나만 보면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뭐 이게 성장기로 가는지 성숙기로 가는지 쇠퇴기로 가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하락 기울기의 62평이 이제 서서히 누웠고 이 누워있는 62평을 주가가 위아래로 다닙니다. 이러다 또 어떤 기업이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어떤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 그러면 62평에 이래 가고 주가가 이래 하다가 이래 머물다가 다시금 어떤 성장 사이클로, 성장기로 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자, 62평을 올라타고 거의 뭐 한 번도 깨진 적 없이 이걸 타고 올라갑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계속 성장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뭐 항상 끝이 있듯이 어떤 성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62평을 깨는 이 신호, 뭔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적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실적은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주가 다 빠진 다음에 실적이 뒤늦게 이제 뭐 역성장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가가 제일 먼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시면 한 번도 15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이 60평을 이 당시에 깼다. 이거는 기업 성장의 어떤 금이 갔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경계하면서 보시는 게 좀 뭐 위험관리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좋다. 자, 이렇듯 62평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그 기업의 건강 상태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확률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100명이 있다 치면 그 중에 뭐 대략 이건 그냥 제가 적는 얘기입니다. 뭐 소수인데 5명이 돈을 번다 치고 뭐 5명이 똔똔, 나머지 90명이 어떤 돈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된다라고 본다면 내 실력도 키워야 되겠지만 어떤 확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어떤 잡주, 테마주 이런 거 접근 안 하고 대형주를 어떤 좋은 시점, 좋은 가격에 잡는다. 이런 전략을 갖고 가시면 어떤 100명 중에 5명의
어떤 그 순위에 수익을 내는 투자자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장기 매수 타점을 노리자. 그 어떤 맥점 타점은 62평이다. 월봉이 62평, 122평 이렇게 볼 수 있고, 횡보, 정배열 초입, 턴어라운드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횡보 초입, 정배열 초입 그렇게 노리시면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기업의 어떤 중간 단계, 우상향 2평의 어떤 62평 근처를 노리면 어떤 엉덩이 투자, 시간만 버틸 수 있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시면 어떤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